마음만 가지고 시작해도 안 되고 열정이 있다고 호락호락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사는 노력의 대가가 항상 뒤따릅니다. 오늘은 자영업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빚을 내서 시작하는 사업이든 사업의 자본금만 일단 준비되면 덜컥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적성에 맞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쫓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 둘 중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몇 가지 질문은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음식을 잘 하는가? 주위에서 내가 만든 음식에 찬사를 보낸 적이 있는가? 본인만의 메뉴는 무엇인가? 음식 관련 도서를 독파했거나 요리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있는가? 앞으로 음식 사업의 계획은 세워보았는가? 어떤 재료를 얼마에 구입을 할 것이며 판매 가격은 만들어 보았는가? 직원을 포함해 함께 할 조력자는 있는가? 대부분 음식점을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충당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전 주인이 영업하던 스타일을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인수받기 전 물론 자금과 매출 자료 확인은 마쳤을 테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에서 그저 전 주인이 해왔던 대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지나친 꿈에 불과합니다. 난 우리 가게에서 만드는 샌드위치의 재료 단가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도 손님들한테 나가는 음식의 가격을 안 올리는 이유는 손님과의 릴레이션십 때문이죠. 아니, 손님이 내 가게에 들어와가지고서 음식을 뭐 시켜 먹을 때 이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면 이 가게가 남는 게 있나? 할 만큼 진짜 정성이 없으면 그 손님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손주 입에 내 음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음식 장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불경기다, 팬데믹이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한 자영업자들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미 있었고 사업 시작 전부터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도 준비해 두었고 메뉴판도 최고 퀄러리의 사진과 영어, 한글판 메뉴 모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항상 기회는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죠. 제 개인적 견해지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자영업은 좀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은 안 하려고 한다. 다 알아봤는데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더라. 그래도 올 손님은 다 온다.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 10년 전 붙여둔 메뉴판에 교체는 필요 없다. 펜이나 테이프로 고쳐놓으면 된다. 계란 가격이 오르면 메뉴 가격은 일부를 올려야 한다. 옆집에 맛도 없는데 장사가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더 나은데 장사가 안 된다. 젊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면 우리 가게가 더 잘 될 것 같으니 젊은 사람한테 가게를 팔아야 한다. 대충 해도 자리가 좋아서 다들 잘 온다. 그러니 열심히 안 해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업이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자금, 기술, 인력 등은 기본이고 그것 외에 사업자의 열정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시작해도 안 되고 열정이 있다고 호락호락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사는 노력의 대가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 노력의 범주 안에는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과 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지금 손실은 물론이고 인력 낭비, 열정,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연결된 모든 사업에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고물가 속 불경기 시기에도 내 적성에는 음식점이 딱 맞다고 생각된다면, 그런데 특별한 음식 기술이 없다면 백종원의 책자도 구해보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비디오도 찾아보고 준비해둔 음식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대접도 하면서 요리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거기에 좀 더 열정을 낸다면 내가 차리려는 음식점과 비슷한 규모의 메뉴를 다루고 있는 식당에 취직을 해 주방장 어깨 넘어 노하우를 배우려는 노력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한 대통령 연설 중에 한국을 가리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국가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다른 나라의 어떤 음식점보다 가장 진취적이고 깨끗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자자하게 소문이 나서 구글이며 옐프며 각종 SNS에 좋아요 댓글을 넘치도록 받는 사업체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